안녕하세요. 말하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덧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지도 4년 차가 되었고, 실제로 시간을 따지면 3년 좀 넘게 됐는데, 제가 영어를 그 전에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희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정말 영어 때문에 너무 막막할 때 정말 제가 구글이랑 유튜브에 뭘 검색했냐면 유학 후 몇 년 후 영어가 편해지나요? 영어 늘긴 느나요? 막 이런 거를 막 검색했던 기억이 너무 나면서 그런 혹시나 토종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또 위로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이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영어와 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외고를 나오긴 했어요. 부산 외고를 나왔는데 외고를 갔던 거는 순수히 저의 친언니가 또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제 친언니는 실제로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지금도 사실 영국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어도 좀 잘하고 하여간 외국어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 좋은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학교 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언니를 따라서 외고를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외고를 갔더니 친구들이 다 정말 영어를 그래도 곧잘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외고에서 처음 이제 영어 시간이 와서 영어 선생님이 영어 책을 들고서 영어 책에 있는 거를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저 혼자서 너무 버벅거리면서 막 너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부끄러웠던 생각이 들고 또 처음으로 쳤던 영어 시험에서도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치니까 6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뭔가 이제 중학교까지 그냥 학교에서만 배운 걸로는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입시용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영어 선생님한테 따로 가서 막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막 중2 문법책부터 해가지고 막 문법책 외워가지고 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입시 영어는 어떻게 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입시 영어였고 대학교 와서도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해서 오히려 그걸로 동아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동아리에 저 말고 또 외고 나온 오빠가 있었는데 둘 다 너무 외국어를 못해서 너가 더 영어 못한다, 내가 더 못한다 막 서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동아리에서 해외에 나가서 무슨 대회에 출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같이 독일을 갔었는데 그때 해외에 나가서도 무슨 시장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시장에서 야 이거 너무 비싸 이거 막 깎아줘 이렇게 흥정해야 되는데 막 계속 칩 이러고 진짜 영어를 그 정도로 제가 힘들어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당연히 영어를 딱히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계속 쓸 일은 없으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아주 짧게 그 어학연수를 2달 정도 갔다 오긴 했었지만 그것도 이제 중도 하차를 하고 막 중간부터는 학원도 안 다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영어가 늘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MBA 준비하기 그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영어 글 써 있는 것 읽는 것도 소리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MBA 오기 한 몇 년 전에 정말로 영어 무슨 글을 소리내서 읽는데 제가 너무 못 읽는 거예요. 무슨 굉장히 짧은 시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좀 영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어를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했었지만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라이프 디톡스 챌린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하나씩 이제 그 팀을 정해서 그거를 쭉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책 소리내어 읽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영어를 좀 더 친숙해지고 그리고 이 컨텐츠 소비하는 것도 점점점 영어로 많이 보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현 남편이 예전에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해서 물론 저랑 얘기할 땐 다 한국어로 하는데 컨텐츠 소비를 영어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뭘 공유할 때도 기사나 영상이나 이런 걸 다 영어로 공유를 해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계속 영어로 공유해 이랬는데 어쨌든 같이 보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거를 영어로 이해를 100% 하든 안 하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거기에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왕 그렇게 된 김에 이제 제가 각종 환경도 다 영어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하게 컴퓨터나 휴대폰 그런 설정, 언어 설정도 다 영어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어랑 마주하는 거를 늘리려고 해서 실제로 그 덕분에 그래도 인풋 부분이 많이 영어로 하는 거가 좀 늘지 않았나,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GMAT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도 계속 힘들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일단은 수업을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인풋은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되기 때문에 듣고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생각보다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막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표 준비나 이런 건 발표를 미리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질문도 사실 전 최대한 그래도 질문을 좀 하고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어쨌든 제가 좀 하고 싶은 타이밍에 좀 준비해서 말을 하면 되니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미국에서 특히 막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문화적 컨텍스트도 없고 농담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사이에 영어가 늘었다라고 느끼는, 인풋 부분에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때는 정말로 서로 어색했던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농담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재밌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저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초반에는 그 친구가 하는 말마다 막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말 하는데 이걸 무슨 의미로 한 거지? 막 이러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고 그 농담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결국은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하니까 인풋은 결국은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에세이 같은 것도 숙제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이팅도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거는 저는 이제 스피킹 부분이 계속해서 좀 많이 안 느는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도 뭐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정말 말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 표현만 계속 쓰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MBA를 다닐 때도 내가 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회사 인터뷰도 솔직히 또 똑같이 또 예상 질문 준비해서 또 친구들한테 예상 질문 받고 선배들한테 예상 질문 받아서 또 막 스크립트 써서 그 링크를 막 하루에 몇 개씩 돌려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로 일을 하지? 일은 제가 다 준비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해야 되는 말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말 그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름 인턴십 시작하기 전에는 100시간 영어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100시간 동안 제가 말을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굉장히 뭐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효과가 집약적으로 있었던 공부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말을 하자면 영어 공부 방법 이렇게 해서 뭐 되게 다양한 게 나오지만 하나만 하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딱 하나를 골라서 그걸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영어라는 게 그냥 새로운 인풋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계속 써먹기도 해야 되고 그냥 언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결국은 쓰이는 건데 하나만 계속 공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영어로 훨씬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많이 하고 쉐도잉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건 발음에도 도움이 되고 표현에도 도움이 되고 표현 공부도 따로 사실 영어 유튜브 요즘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빨간 모자 쌤인데 그런 거 보면서 따라하고 표현 막 정리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영어 책 소리내서 읽는 것도 계속 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시너지가 나서 여기서 내가 배웠던 표현이 여기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제가 더 이해가 잘 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공부 방법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아예 다음에 좀 별도 영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가 그 기간 동안 얼만큼 늘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스피킹이 막
엄청 제 생각만큼 엄청 많이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미국 오면은 첫 1년간 엄청 는다, 처음에 많이 는다 이렇게 하는데 별로 안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냥 계속 긴장이 되고 사람을 만나기 전마다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면은 그때마다 너무 막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도.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제 남편이 빠지면 제가 대화를 또 이끌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이 좀 그랬는데, 근데 정말 영어가 많이 늘었던 계기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턴십을 할 때도 인턴들이 또 하는 일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인턴십 때는 미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혼자 하는 일이 많고, 물론 이제 커피챗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건 다 또 제가 준비해서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준비해서 해보는 것도 영어가 느는 경험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가 늘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제 생각에 정말 그 즉석에서 상황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한국어를 하듯이 정말 영어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결국 실제 취업을 해서 실전으로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서 처음 취업 딱 했을 때 첫 일하던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너무 힘들고, 미팅이 이제 요즘 재택근무니까 미팅이 그냥 하루 종일 있으니까, 원래 제가 인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턴 하는 동안에도 계속 링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링크를 해서 미리 연습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도 없고, 막 제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뭔가 팀 상황이나 제 상황이 막 사람들이 저에게 우호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막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부딪히니까 물론 지금도 영어가 전혀 완벽하지 않고 너무 아직도 고칠 점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영어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다. 지금은 그래도 뭐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 때문에 뭐 영어가 뭐 고민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그거보다는 다른 게 항상 일적으로 실제 고민이 있는 거지, 제가 말할 걸 못 말할 것 같거나 뭐 영어 때문에 그렇게 큰 엄청 고민이 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일을 한 지 한 5개월 지나서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또 실전에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그 덕분에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학교 2년 다녔던 것보다도 정말 말하기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위로를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을 할 때도 사실 인턴하면서도 영어가 전혀 안 느는 것 같아서 전 더 컸던 게 이제 재택근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실 나가면은 막 그래도 막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재택근무였고 그 3달 기간 동안 한 달 반 정도를 매니저가 그냥 휴가를 가서 더 이제 누군가랑 부딪힐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를 정말 어려워하더라도 또 결국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정말 많이 늘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차분하게 물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제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은 조금의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영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도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인턴십 리크루팅이랑 인턴십 경험, 그다음에 실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